환원제 세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산화수 검토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한번 보자. SO2 기체가 자, 거기서 이 H2S하고 반응을 해서 자, 뭘로 변했어? EH, H2L하고 3S 이렇게 변했죠? 네, 자, 그러면 자, 요 놈이 이렇게 변하면서 어떻게 변한 거니, 이거는? 어, 자, 얘는 플러스 4, 얘는 0 이렇게 됐으니까 뭐야? 환원, 환원이 됐어. 그러면 환원 됐으니까 산화제죠? 네, 자, 이놈은 이렇게 되면서 이건 마이너스 2였는데 0으로 변했어. 산화가 된 거지?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자, 산화력은 누가 더 큰 거야? SO2하고 H2S 중에 누가 더 커요? 어, 소화제는 소화력이 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산화제는 산화력이 큰 거예요. 네, 그러면 환원력은 누가 더 커? 반대가 되지? 네, 여기에서는 SO2가 H2S보다 큰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자, 또 뭐를, 자, 환원, 어, 선생님이 위에 잘못 썼다. 그러니까 답이 틀렸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위에 선생님이 잘못 썼으면은 이거 쟤라고 붙이면 안 되지. 그치? 네, 환원된 거고 산화된 거지. 산화제, 환원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지. 그러면 산화제는 산화력이 큰 거니까 SO2가 크고 얘는 H2S가 환원력이 큰 거지. 이해됐냐?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반응식이 하나 또 있어. SO2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 H2L, 그 다음 Cl2. 자, 요게 뭘로 변했냐면 H2SO4, AQ, 그 다음에 EHCl.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4였고 얘는 0이었어. 근데 얘는 플러스 6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변했으니까 산화지? 네, 그러면 환원제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서 환원이 됐죠? 네, 그러면 산화제지? 그러면 산화력은 누가 더 큰 거야? SO2요. SO2가 더 크죠? 됐습니까? CL이 더 큰 건가? 아, CL2가 더 크지. 네, CL2. 산화력은 산화제가 더 큰 거니까.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환원력은 누가 더 커? 환원력은 SO2요. SO2가 CL2보다 더 커. 이 두 개를 비교해봐. 자, 두 개 비교하면은, 자, 산화력은 누가 더 큰 거야? CL2가 제일 크죠? 그 네, 다음 SO2. 그 다음 H2S잖아. 네, 그 다음에 환원력은, SO2가 가장 크고, 거꾸로죠. CL2보다 SO2가 더 크고, 그 다음에 H2S가 제일 크지? 네, 됐니? 네,
자,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적 세기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비교하는 건 할 수 있겠지? 네. 같은 게 나와야 돼, 저렇게. SO2 두 개 동시에.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식 꾸미기, 산화하는 반응의 완결하기야. 자, 완결하기. 자, 이거 완결하는 문제 잘 나와요, 여기서도. 개수 맞추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방법은 첫 번째 산화수를 검토해요. 그 다음에 산화수 검토했으면은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을 각각 구해.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을 각각 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부 반응의 전자수가 같도록 배수를 결정을 해야죠. 네. 최소 공배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반응을 더해요. 자, 두 반응을 더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이제 산성용액일 때. 자, 산성용액에서는 어떤 게 산성용액이냐? 자,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나 H3O 플러스가 존재하면은 산성용액이야. 알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두 반응을 더한 후, 자, 왼쪽에 부족한 산소만큼 오른쪽에 뭘로 더하라 그랬죠? H2O를 더하고, 자, 부족한 수소만큼, 자, 왼쪽에 H 플러스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H 플러스 대신에 H3O 플러스로 표시된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좌우에,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H3O 플러스 수만큼 H2O를 더해야 돼요. 물에다가 물을 더 더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두 번째 염기성 용액인 경우. 자, 염기성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가 염기성이냐면 화살표 왼쪽에 OH-가 존재하면은 염기성 용액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는 자, OH 마이너스 수를 OH 마이너스 수를 X개. 그 다음에 H2O를 Y개라고 하여 좌우에 원자수를 맞춘다. 이게 방법이에요.
알겠나? 네,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줘야지. 거기 예 하나 있지? 네, 자, 예를 보자. MnO4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얘가 있는데, 그 얘, 하나는 산성 용액일 때, 하나는 염기성 용액일 때, 요 두 가지 풀어줘 볼 거예요. 자, MnO4 플러스, MnO4 마이너스가 Cl 마이너스하고 반응을 했죠? 네, 자, 그래 놓고 MnE 플러스 Cl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리고 산성 용액에서요. M는 플러스 7짜리, 얘는 마이너스 2짜리,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짜리, 얘는 0이죠? 네, 그러면 요놈은 환원이 된 거고, 맞지? 네. 요놈은 환원된 거야. 뭐, 씨. 자, 환원. 그 다음에 요놈이 산화된 거죠? 네. 그러면 환원된 거를 반응을 써봐. MnO4 마이너스가 전자를 몇 개 받아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되니? 5개요. 5개 받아야지. 그러면 MnE 네,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산화된 놈은 자 Cl 마이너스가 자 Cl2가 되려면 Cl 마이너스가 두 개 있어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중성이야 Cl2는. 그러면 전자 몇 개를 이뤄야 되니? 1개요. 두 개 이뤄야 돼요. 이렇게 되지. 네, 아, 그러면 전자가 5개, 2개, 여기는 위에는 2배, 밑에는 5배, 이렇게 해줘야죠. 네, 자, 그러면, 자, 위에 곱했다라고 보자. 그러면, 이, MnO4 마이너스가 10개 전자, Mn2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10Cl 마이너스죠? 요것이 OCl2 플러스 10개 전자 이렇게 되니? 네,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해. EMnO4 마이너스 10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EMnE 플러스 OCl2 해놓고 자, 왼쪽에 자, 산소가 몇 개가 있어? 8개요. 8개 있으면 이 뒤쪽에다가 물을 8개 더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수소는 몇 개가 돼, 그러면? 16개요. 그러면 여기다 16개 H 플러스를 더하면 돼. 16개. 자, 이게 완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H3O 플러스로 표현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16이 되지. 네,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물 16개를 더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24 H2O가 되죠. 네, 물을 16개를 더하는 거야. 오른쪽에 팔에다가.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염기성 용액에서 하는 방법. 이것도 풀이하는 과정을 써놔야 되는데 썼냐? 잠시만요. 다 썼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 썼어요.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자, 이제 염기성 용액에서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거기에 보면 MnO4 마이너스하고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SO3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뭐 OH 마이너스가 원래 있는 거야. 염기성 용액이니까. 그 다음 Mn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 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거든. 시험 네,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염기성 용액이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얘는 플러스 7, 얘는 마이너스 2. 자, 얘는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얘는 얼마짜리냐? 플러스 6짜리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6짜리죠. 네, 그러면은 이거 봐봐. 이놈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지? 네, 그 다음에 4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산화가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산화와 환원된 거를 각각 구해 환원. 자, MnO4 마이너스가 자 전자를 하나 얻어야지. 그래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6으로 변할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에 자 산화된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 SO3 E-가 SO4 E-가 될 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변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두 개의 전자를 잃은 거죠? 맞아?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배, 그러면은 이 MnO4 마이너스 두 개의 전자, 그 다음에 이 MnO4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더해. 요 위에 거하고. 그러면 이 MnO4 마이너스 SO3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MnO4 E 마이너스 SO4 E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에 X의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의 H2O 이렇게 쓰란 말이야. 됐죠? 네, 자 왼쪽에 O의 수는 몇 개야? 왼쪽은 11개요. 자 11개예요? 11개 더하기 X개 아니야? 네, 그러면 오른쪽은 12 플러스 Y요. 12 플러스 Y죠? 네, 그러면 H수를 구해봐봐. 왼쪽에 몇 개야? X개요. X개. 오른쪽은 2Y개요. 2Y. 자, 그러면, 자, X에다 2Y 더해봐. 11 플러스 2Y는 12 플러스 Y. 맞죠? 네, 그러면은 요거 넘기면은 Y는 1이네. 네, Y에 1 넣으면 X는 2네. 네, 그러면 그 숫자를 그대로 써라. 이런 얘기야. X는 2, Y는 1. 됐어? 네, 요렇게 해라라는 게 거기에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옆쪽에 또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지. 네, 그거는 산성 용액하고 염기성 용액에서 이제 범석이가 한번 해봐. 자, 요것도 썼니? 네, 그러면 요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산화원도 끝났어. 자, 4단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열출이? 반응열이죠? 네.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열이에요. 반응열. 자, 반응열. 자, 반응열의 표시. 자, 간단하게 할 거야. 자, 거기에서는 반응열의 표시에서는 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C 기체와 B 기체를 만들었다고 보자. 이때 자, 오른쪽에 Q라고 쓸 수 있거든. 네. 자, 그런데 잘 봐. 이거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항이 가능한 거지. 맞아요? 네. 화살표는 수학의 등호와 같은 거야. 그래서 Q를 표현할 때, 자, 오른쪽에 플러스 Q면은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면은 흡열 반응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니? 왼쪽에 마이너스 Q가 발열이죠? 네. 자, 그리고 플러스 Q가 흡열 반응이 된다는 뜻이지. 이해돼? 네. 자, 이렇게 반응열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방법은 간단하게 이걸로 끝내고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에 가장 큰 차이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첫 번째, 발열 반응. 두 번째, 흡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어느 때 일어나는 반응이냐라고 하면 어느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에너지 생성물보다 높을 합이 때. 생성물보다 물보다 클 때지요. 네.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을 발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은 반응물 에너지 합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생성물이 더 클 때죠. 네. 이럴 때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위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상승한다. 자, 주위 온도가 상승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 자, 네. 연료의 연소 반응,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연료, 조리도 하고 막 그러죠. 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하강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잘 안 일어나. 상온에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니까 뭐 해야 되냐면 뭐 가열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줘야만 일어나는 반응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자, 얘네들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안정해요. 근데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을 해. 자, 이게 바로 이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야. 그러면 자, 우리가 발열 반응에서는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에너지, 시간인데 이게 반응물, 그리고 이게 생성물. 자, 이렇게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져. 요거를 이렇게 낮아지는 요 에너지를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생성물과 반응물의 온도 차이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자, 근데 흡열 반응은 어떻게 돼? 자, 요게 반대 그래프가 나와요.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낮고 생성물이 높아져.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자, 이렇게 요게 반응열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반응이 열이 낮아지는 경우, 발열 반응의 경우는 얘를 한번 들어보면은 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될 때 이럴 경우에 역시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또 연소 반응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중화 반응도 발열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조리용 팩. 조리용 팩을 땡기면은 열이 올라가면서 음식이 데펴지지. 네. 뭐 이런 것들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시키는 경우도 역시 금속 플러스 산. 이런 경우 다 발열 반응이야. 스스로 반응이 막 일어나. 근데 여기에 흡열 반응에 얘는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들 때 이럴 때는 다 흡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냉찜질용 팩 이런 것들 온도를 낮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광합성 비대너지 흡수하잖아. 그 다음에 열분해 전기분해 이런 것들 또는 자동차 엔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엔진 속에서. 엔진 속은 굉장히 뜨겁잖아.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반응. 수산화 바리움에다가 염화 암모늄을 넣어주면은 염화 바륨이 되고 물이 나오고 암모니아가 발생하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은 굉장히 실제로 실험으로 잘 나온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 이 실험을 한번 봐봐. 자, 요 비커에 여기에다가는 BaOH2를 넣고 여기에다가는 NH4Cl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무 판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판이 있고요. 그 다음 요 나무판 밑에 여기에 비커 밑에다가는 물을 뿌려놔.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과정은 자 유리막대로 저어주다 비커를 들어 올려요. 자, 이게 과정이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니? 나무판이 비커하고 붙어서 딸려온다 그랬지? 네. 붙어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왜 붙어서 올라온 거야? 해석을 해야 되잖아. 물이 얼었다. 이런 뜻이지. 네. 물이 얼었다는 얘기는 주요 온도가 하강했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면 비커 속은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주변에 이 온도가 내려간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발열과 흡열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됐지? 그 밑에 실험까지 다 쓸 수 있죠? 네. 그래.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이제 보자. 뭐를 보냐면 반응열의 측정을 볼 거예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 반응열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자, 비열과 연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자. 첫 번째. 비열이라는 말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램 도씨, 이렇게, 그램 퍼 도씨,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램 도시가 아니지. 자, 비열 열량이니까, 칼로리, 이건 빼자. 그냥 단위로 빼. 자, 그러고 연료량이라는 게 있어요. 연료량은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이야, 간단하게.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연료량이라고 불러. 그런데 열량은 뭐냐? 열량은, 자, 물질의 온도를 높일 때 필요한 열이죠.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로 표현돼요. 자, 열량은 우리가 단위가 칼로리 위에서 요걸 가지고 해보자. 이거는 그램, 요거는 온도 변화 도씨. 칼로리가 나오려면은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나와야죠.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열량이고요. 이게 비열이고요. 요게 물질의 질량, 요게 온도 변화를 의미해요. 이해됐어? 네. 거기에서 통열량계, 뭐 간이열량계 이렇게 따졌는데 그거는 할 필요 없어. 자, 통열량계는 그냥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네. 열량을 구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한다만 알고 있으면 돼. 네. 자, Q는 CMT다. 그러면 반응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자료가 뭐예요? 이열하고 질량, 비열하고 질량, 질량하고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이거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네. 자, 근데 가끔은, 자, 요건 지워도 될까, 이제? 네. 자, 가끔은, 이거는 실제로 화원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자, 물질의 그램당 연소열의 측정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자, 그램당 연소열, 이거는 1g 연소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램당 연소열의 특징 구하는 식은 Q는 A-B분의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예요. 자, 델타 T는 T2-T1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 요 델타 T는.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C는 물의 비열이에요. 자, 물의 비열은 자료값이야. 자료값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거는 측정하는 값이 아니야. 그 다음에 M은 물의 질량. 자, 물의 질량은 가열에 의해 변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델타 T에서 T1은 처음 질량, 처음 물의 온도죠. 처음 물의 온도. T2는 연소시킨 후 가열 후 물의 온도예요. 그 다음에 A는 연소 전 연료 질량. B는 연소 후 연료 질량. 이렇게 나와. 근데 그 옆에 선생님이 이제 Q 값이 그램당 연소열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이런 경우. 자, 왼쪽의 식이 A-B, B분의
C 곱하기 M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값이 실제보다 크면 돼요. 그 방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M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이야. 물의 질량이죠? 맞니? 네. 물의 질량을 100g을 사용했는데 비커의 질량이 50g인데 비커 질량을 안 빼고 곱할 때 전체 비커의 질량까지 150을 곱했다. 당연히 곱한 값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자 T2-T1이 크게 측정되면 되겠죠? 네. 요건 요거만 알면 되고. 세 번째 A-B 값이 작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맞니? 네. 근데 Q 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작게 측정되는 경우에는 저 위에 1, 2, 3이 반대지. 네. 그런데 네 번째가 더 있어. 네 번째는 뭐니? 열에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잖아. 그러면은 반응열이 작게 측정이 돼요. 됐습니까? 네.